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7, 8월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OT 하고 하도록 하죠. 자, 시작입니다. 우리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는 우리 모의고사가 지향하는 목적은 그 영역별로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전 그 적용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역별로 총정리하자라는 의미고, 두 번째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체감하면서 적용력을 높이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내 꼴로 만들어서 9, 11월 모의고사는 이제 종합 모의고사인데 그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실력 차가 좀 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아직 이제 뭐 완전한 그 실력이 무르익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뭐 그동안 이제 강의를 쭉 해오면서 여러 선생님들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이 7, 8월에 부족한 선생님들 또는 9월에도 이제 부족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다른 강의를 들으셨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9월에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도 아주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 실력이 합격의 결정적인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함께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 모두 올해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의 진행 방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영역별로 일단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번 주는 교육과정 영역, 다음 주는 교육심리, 그 다음 주는 교육방법론, 그 다음 주 교육방법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따 강의 계획표가 나갈 텐데 영역별로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교육학 시험 시간에 맞춰서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가 실제 9시부터 10시까지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간을 딱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여러분 시험을 보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오늘은 이제 OT 하기 때문에 9시부터 시험을 못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분 휴식하시고 모범 답안 해설하고,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영역 총정리, 그 다음 주는 이제 교육심리 영역 총정리,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총정리를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1시간 시험 보고 해설하고 또 총정리하고 하기 때문에 큰 하루 강의를 세 덩어리로 쪼개보면 영역별 총정리 강의 시간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설명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중요사항 체크하고 핵심 키워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적으로 직접 만나지만 한 1, 2주 정도 이상, 3주 정도 있었죠, 그죠? 3주 정도 계속 그 인강으로 제가 미리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늦게 시작하시거나 좀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보시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앞에 인강은 뭐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패스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논술 답안 작성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제 본격적인 답안 작성 부분은 이제 이 모의고사 답안 해설하면서 해설하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하게 될 것인데, 이제 논술 답안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글쓰기에 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 논술은, 교육학 논술은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쓰기를 잘하냐 못하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답안을 정교하게 얼마나 잘 서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글을 화려하게 잘 쓰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수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 그 고득점 답안에 요구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서론 쓰는 것도 그렇고 결론 쓰는 것도 그렇고, 어떤 선생님들은 서론 쓰고 결론 쓰는데 서론 하나 쓰는데 시험장 가서 15분 이상 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분 안에 끝납니다. 그냥 그 어떤 논리 메커니즘을 토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형식적인 메커니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거 간단하게 익혀두시면 뭐 쉽게 쓰고, 본론 내용 전개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에 맞게 답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령 어느 정도만 익혀두시면 글쓰기가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전혀 부담이 안 되면 전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글쓰기가 어렵다 쉽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런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쓰기가 되게 처음에 부담됐는데 글쓰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자, 일단 문단 구성입니다. 문단 일단 논점이 큰 주제가 하나 나오고, 일단 우리가 모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주제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 속에 논점이 큰 논점이 4개가 들어가 있죠. 원칙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예컨대 교육과정 영역 하나, 교육평가 영역, 뭐 교수 방법론, 교육 행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점이 4개가 들어갑니다. 큰 논점. 이렇게 큰 논점 4개가 들어가고 그 전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서술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문제가 하나이지만 또 쪼개 보면 논점이 4개라서 4문제죠. 그래서 서론 한 문단 구성하고 본론 논점별로 4문단 구성, 그리고 결론 한 문단, 총 6개 문단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 답안지가 2개로 돼 있죠. 2면입니다. 한 면에 25줄씩 50줄로 돼 있거든요. 그 50줄로 꽉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서론 5줄, 결론 5줄, 10줄이죠. 나머지 40줄 남아있죠. 본론 논점 4개를 10줄씩 채우면 40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면이 꽉 찹니다. 근데 2면을 꽉 채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시간상 안 돼. 시간상 다 채울 수도 없고 또 채울 필요도 없어요.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답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에 받는데 도움이 될 정도만 쓰면 되는 것이지 꽉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론은 5줄, 결론 5줄이지만 보통 3줄에서 5줄 사이에 서론이 끝납니다. 결론도 3줄에서 5줄 사이로 끝나고, 그 다음에 본론 아까 꽉 채우면 10줄씩이라고 그랬죠, 그죠? 4문단. 근데 10줄을 못 채웁니다. 보통 6줄에서 8줄 정도씩 아마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면하고 그 다음 면에 한 중간 정도에서 왔다 갔다 그런 정도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정도면 해도 충분해요. 한 면만 써도 고득점 받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한 답안만 딱딱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서론도 써야 되고 결론도 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면하고 그 다음 면 한 뭐 5줄 또는 10줄, 좀 많으신 분은 15줄 뭐 요런 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는 정도 와다 두시고요. 그리고 문단을 구성할 때는 그 전에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반드시 글자를 들여써야 됩니다. 글자 들여쓰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 첫 글자는 들여쓰기 해주셔야 돼요. 들여쓰기는 뭐 한 글자 들여쓰기 하든 2글자 들여쓰기 하든 3글자 들여쓰기 하든 상관없는데 글자가 들여져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새로운 문단이 구성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글쓰기의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서론 썼죠. 그 다음에 본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글자 들여쓰기 한 문단, 이렇게 해서 본론이 4문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결론 한 문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과 문단 사이에 요 줄을 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세요. 한 줄 비우든 2줄 비우든 10줄 비우든 상관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첫 번째 1번 논점이 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1번 논점 비워두겠죠. 비워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비워둘 때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 나봤죠. 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적당한 정도 한 5줄 정도, 6줄 정도 이렇게 비워둡니다. 비워뒀는데 다 못 채웠습니다. 쓰다 보니까 전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다 못 채웠더니 여기 보통 이제 나는 여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 문단별로 줄을 비우지 않았다. 한 줄도 안 비웠다. 한 줄도 안 비워도 되고 한 줄 비워도 되고 2줄 비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한 줄도 안 비웠는데 여기는 안 비우고 여기도 안 비웠고 다 안 비워져 있는데 얘만 본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5줄 비웠다. 어떡하지? 어떡하긴.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수에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문단 사이에 한 줄 비워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비우지 않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 줄 비웠다가 두 줄 비웠다가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런 거겠죠. 어떤 경우는 뭐 5줄 비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원래 그 문단과 문단 작성 방법 중에 하나가 문단과 문단 사이 줄을 비우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줄 비우는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와 연계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면 주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4개의 문단을 주제와 반드시 연계해서 소스를 주셔야 됩니다. 주제 연계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점수가 2점짜리거든요, 이게. 2점짜리라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주 쓰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자주 안 쓰신 분들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안 쓰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4개, 본론 4개 문단 주제와 연계해서 서술에서 2점 뺏기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항목과 2개 이상을 제시하라. 뭐 2개 제시하라, 3개 제시하라. 3개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보통 2개를 요구하고 있죠. 2가지를 제시하라 그러면 첫째 어떠고 둘째 어쩌고 이렇게 항목을 매겨서 서술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내가 아는 게 3개인데 2개를 제시하라 그러면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는 2개를 끌고 와서 첫째, 둘째에서 써주시고, 세 번째는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2개 쓰라고 하는데 3개를 내가 제시했다. 세 번째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쓸 수 있는 2가지만 충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를 제시하라 그러면 하나는 첫째, 둘째 항목이 매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니까. 매겨도 상관없지만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죠? 첫째 하면 두 번째가 있다는 건데 이상하니까 하나를 제시할 때는 굳이 첫째 쓰지 마시고 2개를 제시하라 그럴 때 첫째, 둘째 이렇게 딱 2가지만 서술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2줄 거십시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수정할 때 2줄로 이렇게 2줄로 긋고 위에다 서술해도 되고 이제 밑 옆에다가 이제 서술해도 되고요. 물론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이제 원고지 교정법입니다. 우리는 원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원고지 교정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써도 돼요.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2줄 긋고 그냥 위에다 써도 되고 옆에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로선. 답안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 나눠드릴 텐데 답안지 보시면 세로선이 있어요. 세로선 넘어가 버리면 이 세로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이거 좀 더 써야지 해서 이렇게 썼다. 이거는 글자가 없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 그럼 글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점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또 여기 여백에다 씁니다. 이거 다 없는 거 전부 다. 이거 글자 없는 걸로 간주되니까 넘기지 마시고, 넘어가고 싶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되겠고, 여기는 넘기지 마시고 바로 이제 줄 바꾸고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글자를 쓰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썼다. 이제 글자를 이제 삽입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 밑으로 이렇게 삽입하지 마세요. 밑으로 삽입하면 이걸 가지고 점수를 깎는가 그런 건 아닌데, 가능하면 위에다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글자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 간단한 형식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첨삭을 우리 2번 하죠. 하나는 이제 그 내용 첨삭이고 하나는 점수 첨삭입니다. 첨삭지 제출하실 때 이름 쓰시고 전공 쓰시고요. 답안지 윗면 접지 마세요. 두 면이니까 2페이지 2장짜리 이제 그 서로 그 이상 가족 될까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막 접어갖고 이제 제출하실 분이 있는데 어차피 또 제가 펴야 됩니다. 펴고 하는 거니까 위에 접지 마시고 그냥 제출하시고요. 개별 첨삭과 대표 첨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그 답안지, 대표적인 답안지 이제 보고 첨삭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개별적인 첨삭도 이제 이루어지고 그럴 겁니다. 내일 시험지는 이제 대표 첨삭입니다. 내일 모의고사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보고 참고할 만한 거 여러분들 답안지 보고 이제 첨삭해서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 첨삭이기 때문에 이제 제출하신 부분에 한해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 보고 이제 일부 몇 명만 이렇게 보고 이제 참고할 만한 답안지를 보고 이제 드리도록 하고, 개별 첨삭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이제 첨삭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일단은 영역별 모의고사이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모의고사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 지금부터는 반드시 예습을 하셔야 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습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기 전에 미리 영역별 예습을 하고 모의고사 보고 해설 들은 다음에 다시 강의 들은 다음에 또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오늘 예를 들어서 월요일 전에 복습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 주중에 또 한 번 더 복습, 이렇게 3번 이상 복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자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력 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느냐. 그동안 상반기에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 열심히 하신 분하고 하반기에 새로 시작하시는 분, 또는 이제 상반기에 좀 공부 못 하시는 분들, 모의고사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력차가 지금부터는.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종 시험장에서는 나의 다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부담 갖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부담을 너무 가지시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제 역효과 나타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논점 4개라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2개 이상은 쓰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4개 다 쓰면 물론 좋겠죠. 근데 2개 정도는 쓰겠다, 2개 정도는 분명히 건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2개 모른다, 모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르는 거는 책을 보세요. 책을 보는데 9월부터 책 보는 거는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7, 8월은 아직 내용 좀 정리가 좀 덜 된 분들도 있으니까 책을 볼 수 있는데, 책을 보더라도 책을 보고 이해하고 책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써야지,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책을 한번 보고 이게 이런 게 있었지, 이게 생각이 안 났네, 요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빠르게 쭉 훑어본 다음에 책을 덮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셔야지 기억에 남는 것이죠. 뭐 가능하면 책을 안 보고 쓰시는 분 훨씬 낫겠지만, 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0분 시험인데 이제 60분 안에 못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제 보통 7, 8을 보면 쉬는 시간에 더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뭐 60분 다 지킬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론 정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 실력을 고려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모의고사는 그냥 감각용으로 한번 이제 써본다, 이렇게 부담 없이 하고, 이론 정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론을 좀 잘 정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면 2가지 다 잡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가능하면 모의고사 이거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제 감각을 익혀야 되니까, 이게 글을 아무리 잘 쓰시는 분들도요, 패를 뭐 한 달이든 뭐 2달이든 패를 놓으면 잘 안 써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쓰는 것이 좋겠다. 우리는 일주일에 2편 씁니다. 직강분들은 월요일날 쓰고 화요일날 쓰고, 그죠? 2편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한 편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강 들으신 분들, 시간이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꼭 쓰자. 근데 일주일에 2편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죠? 월요일날 써야 되고 화요일날 써야 되죠. 그러면 한 편만 쓰면 한 편은 어떡합니까? 한 편은 개요 작성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요 작성하는데 한 10분에서 최소한 10분에서 2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요만 작성하고 실제 답안지는 안 써보는 거죠. 개요 작성하게 되면 내가 내 실력으로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전문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답안지는 뭐 한 편 정도만 써도 감각을 익힐 수 있으니까. 근데 개요 작성도 하지 않고 해설을 들어주는 것은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수학 답안지 보고 수학 문제 푸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먼저 고민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개요 작성을 하고 해설을 들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총정리 부분, 이론 총정리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짧게 돌린다, 한번 돌린다는 생각으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자, 프린트물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록 하죠. 우리
저도 프린트물을 받아서 쓰는데 저한테 오늘 안 줬네. 프린트물 그 첫 번째 프린트물 잠깐 보시면요. 시간표가 나와 있죠. 예, 주별로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제 뭐하고 예, 지난주까지 영주차는 이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예, 복습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일주제가 시작이 되죠. 예, 1주차는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해서 예, 교육과정. 그다음에 2주차 때는 교육 심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예습하시면 되겠고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육 과정이면 이번 1주지만 월요일 날 교육 과정이 있고 화요일 날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네, 월요일 화요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예를 들어 월요일이 뭐 교육 과정 반 나눠서 월요일은 교육 과정 전반부, 화요일은 교육 과정 후반부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월요일도 교육과정 통째로, 화요일도 교육과정 통째로 문제가 된다. 근데 주별로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주차 때 교육 방법론 첫 번째, 4주차 때 교육 방법론 뭐 두 번째 거 이런 경우는 반반씩 쪼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반씩. 조금 이제 학습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영역들은 이제 이렇게 쪼개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반반씩 쪼개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그 비고란에 그 첨삭 일정이 나와 있죠. 오늘이 이제 1회차고 화요일이 2회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3회차, 화요일이 4회차.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 개별 첨삭 날짜니까 모의고사 일정이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그날은 가능하면 참석하셔서 모의고사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직강생 분들은 가능하면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그 직강생 분들은 결석하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내가 딱딱 규칙적으로 공부하려고 직강을 듣는 것이지 중간중간 빠져버리면 인강 듣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가 있다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요. 그때는 이제 밑에 이제 얘기하셔서 강의 듣도록 하시고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하고 인강생 선생님은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사람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미루게 되고 하니까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딱 시간 정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인강생 선생님들 따로 첨삭지 부분 안내돼 있죠, 그죠? 인강 선생님들은 첨삭 그 제출 날짜가 제한돼 있습니다. 인원도 제한돼 있고 날짜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거 공지가 나갈 겁니다. 잘 보시고 우리 카페 거기 보면 카페 소개돼 있죠. 다음 카페에서 첨삭이 진행이 되니까 그 인강 선생님들은 그 다음 카페 나와 있는 그 교육학 논술 연습고 7, 8월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이 뜨면 공지사항을 보시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요 사항들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 포인트 정리하는 것이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주요 사항 체크되어 있는 부분 아마 이제 별표도 있을 것이고요. 별표 부분에 별표 3개짜리 하나, 2개, 3개가 있는데 일단은 공부가 좀 덜 되시는 분들은 별표 2개와 3개부터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2개, 3개. 그리고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으면 별표 없는 거 이렇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별표 2개와 3개짜리다. 2개, 3개짜리 잡으시고 공부 좀 되시는 분들은 쭉 그냥 순서대로 공부하면서 2개, 3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시간이 없거나 공부 좀 덜 되는 분들은 2개, 3개부터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했다가는 뭐 욕심은 다 하고 싶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뒷면 넘겨보시면 뒷면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체크 표시되어 있는 거 특별히 더 주의하시라 하는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옆에 놓고 그 옆에 이제 회독 3회독 이상 하라고 또 별도로 이제 오른쪽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체크해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합격생 카드가 있죠. 요거 직강생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다 제출해 주시는데 스터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밑에 스터디를 원한다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직강 참석하시면서 스터디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새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새로 하시면 됩니다. 또 기존에 이제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야 우리 계속 하자 그러면 또 계속 하시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뭐 나는 스터디 하고 싶다 그러면 스터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제출해 주시면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반영해서 스터디를 4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팀당 4인 정도를 기준으로 이제 스터디가 조직이 될 겁니다. 요구사항이 다 100% 반영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반영하겠지만요. 거기에 이제 요구사항 쓰실 때 뭐 성격이 좋으신 분, 지각 안 하시는 분,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성격이 좋은지, 지각 안 하는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기에 나와 있는 표시,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뭐 그 조직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 스터디 조직할 제일 1원칙은요, 지역입니다. 지역을 먼저 봐요. 지역. 같은 지역에서 아무래도 시험 같은 지역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지역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을 원한다 그러면 서울 선생님들끼리 모아주면 1차 합격하면 2차 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서로 이제 2차까지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같은 지역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또 빼는 거예요. 일단은 같은 지역끼리 쭉 모아놓고 원하지 않는 선생님 또 빼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전공이에요. 전공도 같은 전공을 원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안 원하시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원하는 선생님 또 원하는 선생님끼리 묶어드리고 안 원한다면 또 빼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그 지역, 두 번째 전공, 세 번째 이제 그 뭐 재수, 삼수 여부 요거.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꼭 재수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아마 대부분 그렇게 원하시는 선생님들 초수이거나 아니면 좀 공부했던 선생님들 원하는 선생님들이래요 보면.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뭐 초수생이 많으면 또 못 엮어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초수냐 재수 여부 요게 세 번째 조건이. 나머지는 거의 조건이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렇게 짜 드리고 나머지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은 선생님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 여러분들 요구하는 사항들 또 이제 반영해서 스터디를 조직해 드릴 겁니다. 자, 스터디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입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스터디를 혼자서 공부하기 싫거나 또는 심리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하셔야 되고 혼자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스터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민형 앞에 갖다 놓고 고민형한테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하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스터디를 하실 때는 그 범위를 일단 정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 또는 두 번 모인다 하면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공부를 해오시고 문제도 만들어 오셔야 돼요. 문제. 지금은 7, 8월이니까 그 5, 6월까지는 간단하게 뭐랄까 단독 과정형으로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장점과 단점 두 개씩 말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사례형으로 사례형 또 오픈형도 약간 섞어보면서 그래서 제가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공부하시면서 이게 사례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사례로 고민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사례형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한 3문제 정도 3문제 간단하게 이 논점은 예를 들어서 타일러의 뭐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요 논점은 뭐 타바의 그런 교육과정 개발 모형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사례. 이렇게 해서 사례 한 3개 정도 해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4명이서 이제 섞는 거죠. 섞어서 보면 이제 자기 거는 자기가 대부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섞어서 골라서 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또 의문 나는 점 또 간단한 대로 얘기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스터디 끝납니다. 공부를 어차피 혼자 하는 거니까 혼자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그 범위 정해놓고 그 범위를 혼자서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시험 한번 보고 간단한 대로 의문 나는 점, 궁금한 점 서로 질문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끝.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시간 많이 뺏기면.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혼자 하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지 막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거 공부할 때는 이제 스터디를 좀 꾸려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지식이 좀 요구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이제 스터디를 했었는데 옛날에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혼자서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사람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그 학습 특성을 잘 보시고 스터디 하시든 말든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다. 근데 2차는 필수입니다. 2차는. 자,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또 이제 있나요? 단가? 프린트를 안 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합격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합격한다. 그리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모의고사 들어갑니다.